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항 분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항 분포 표현하는 거 B, N, P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N은요 시행 횟수, P는요 그때 확률. 뭐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N은 3,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해서 이렇게 썼죠. B 3,2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언제 썼냐? 독립시행일 때. 독립시행일 때 썼고요. 그때 독립시행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 이용해서 정리를 했었죠.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과 수업에서 미적분 2 말고 확률 할 때 그때 확률 파트 들어가면 바로 배우게 될 거예요. 얘와 연관되는 게 뭐 이항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항 분포, 이항 정리 말 비슷하죠? 이건 확률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 해서 얘를 구하면 평균은 MP, 분산 MPQ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Q는 1-P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날 확률이 P면 Q는 뭐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갖고서 평균 분산 구했고요. 평균 이렇게 쓰죠? 변수 X의 평균 기대값, 분산 X의 기대값 이렇게 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또 이것도 있었어. 분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표현.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항 분포와 분산의 관계 얘네 갖고 얘기하기 이 정도였고요. 오늘은 그 뒤에 44페이지가 되겠고 확률 밀도 함수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산확률하고 연속확률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뭐 시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사람 같은 거를 이제 변수로 놨을 때 키를 변수로 놓으면 자 177, 뭐 178, 179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177.1 이런 애도 있고 177.2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나하나 개개인을 다 쓴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속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범위로. 해서 만약에 키를 재봤는데 키가 17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애들 이렇게 이 안에는 170과 18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170.1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170.005 이런 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얘를 연속해서 다음과 같이 함수 그래프로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확률 그래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나오는 함수 값들 있죠. 이 값들은 전부 다 양수로 표현이 돼야 돼. 왜? 확률이니까. 하나 더. 만약에 이 전체가 170하고 180 사이 여기를 전체라고 봤다. 그럼 여기에 넓이가 뭐가 된다? 전체 확률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연속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서 얘를 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확률 질량 함수하고 밀도 함수 차이점입니다. 이상과 연속의 차이점. 변수 x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그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구간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는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다 커야 돼. 왜? 이게 확률을 얘기해 주니까.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오게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의 넓이의 총합은 1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위에 써 있네요.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총합은 1이 됩니다. 왜? 확률 다 더하면 1이었잖아. 마찬가지 함수값 다 더하면 1이겠네.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값들을 다 더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겠어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죠. 정적분. 그지? 그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표현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요. 그냥 45페이지죠. 자, 확률 밀도 함수에 관련된 내용부터 간단히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면요. 많이 어렵진 않아. 그냥 적분하는구나. 왜 적분을 해? 변수 x를 하나하나 개개인 셀 수 없으니까 연속해서 센다. 그럼 다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으로 주어졌을 때 a 값을 구합시다 라는 문제죠. 자, 여기서 연속 확률이라는 표현 나왔네요. 연속이네요. 그 얘기는 변수 x가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이산 확률과 연속 확률 다릅니다. 이때 fx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x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로 나왔어.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a를 묶어서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함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꼭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 누구?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마이너스 1,0을 꼭 지납니다. 그죠? x에 마이너스 1이면 0 나오니까. 하나 더, 우리가 보기로 한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죠. 0하고 x가 0일 때하고 x가 1일 때, 여기만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만. 자, 칠해 놓을게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아니다, 다른 거부터 그릴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라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자, 여기서 문제.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나오는 함수값들 볼게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게 확률이 되는 거지. 음수가 확률이 될 수 있어? 없네. 그럼 기울기는 어떤 애가 와야 된다? 음수가 아닌 양수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기울기는 음수가 아닌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양수인 그래프 대충 또 그려볼게요. 기울기 양수야, 이렇게 그려볼게. 됐죠? 자,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색칠된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각각 변수에 따른 확률 값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0에서부터 1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된다? 전체 확률 1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ax 플러스 a dx, 이게 몇이다? 1이다 라는 거죠. 자, 오랜만에 적분 나왔습니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ax의 아래끝 0, 윗끝 1. 얘가 1이다. 이렇게요. 윗끝 빼기 아래끝 됐죠? 윗끝 대입하면 1, 아래끝 0 대입하면 0이니까 안 쓸게요. 자, 윗끝 대입하면요. 2분의 a 플러스 a가 1이다 라는 거네요. 좌변 2분의 3a가 1이다. 그럼 a는 몇이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넣을게요. 이렇게 됐죠? 보고 있어요? 됐어요? 요겁니다. 변수 x가 연속이 되어 있어. 그럼 각 확률을 다 더할게 라는 표현,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당연하, 그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요. 그때 확률 0에서 3까지 확률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0에서 4까지 확률 밀도 함수 줬어. kx. 그럼 봐봐. 0에서부터 4까지니까 0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죠. 4까지. 자, 이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함수. 자, 기울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야만 확률들이 0에서 4 구간에 뭐로 보여? 양수로 보이니까. 됐죠?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여기 다 더하면 몇 나온다? 1 나온다죠. 왜? 0에서 4까지가 전체니까요. 전체 확률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야 지금? 삼각형 모양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적분 굳이 안 하시고요. 자, fx식에다 x에 4 대입할게. y값 몇 나와요? 4k.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밑변 4, 높이 4k, 나누기 2하면 이게 바로 뭐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 이게 몇 나와야 돼? 전체 확률 1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8k가 1이니까 k는 8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 fx는요 8분의 1 x 되겠다 라는 거. 8분의 1 x인데 자, 문제에서 누구 구하래? 0에서부터 3 사이 요때 확률을 구하시오죠?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3이 요쯤에 있을 거야. 3 넣었을 때 y값 몇 나와요? 8분의 3이죠 이렇게. 어디? 여기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이게 답이 되겠죠. 16분의 9 이렇게요. 자, 아까 1번 문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만 구하면 되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정적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 문제.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어떤 뜻이구나 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밀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요거 구하래요. 2분의 1하고 2분의 3 사이. 자,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3이 여기 있을 거야. 이때 확률을 구하시오죠. 그럼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 다 더해서 말해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K를 몰라요. K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 전체 넓이 몇이 된다? 1이 된다. 전체 넓이 1입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분의 K 요렇게요. 우측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이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뭐예요? K가 되죠. 둘이 더한 값이 1이다네요. 됐지? 그러면 2분의 3K가 1이니까 K는 몇이다?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K 값이 3분의 2예요. K 값이 3분의 2인 겁니다. 자, K 값 3분의 2 놓고서 우리가 문제 다시 풀어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여기 2분의 1 넣었을 때는 몇 나올까? 직선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요. 2분의 1 넣었을 때는 못 나올까요? 3분의 1 나오겠죠?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넓이에서 요 양 끝에 있는 하얀 부분 넓이를 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이용해서 두 개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해도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과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12분의 7 나오겠어요. 2번으로 표현이 됩니다. K까지만 구해놓으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0에서 3까지 구하시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0에서부터 2까지 식은요. 변수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식은요. 6분의 1x예요. 자, 6분의 1x니까 0,0에서 시작해서 3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지. 조금 높게 그려야 되나요? 2니까 3분의 1, 됐죠, 이렇게. 자, x에다 누구 넣으면 6분의 1 넣으면 이때 y값 몇 나온다? 3분의 1 나온다. 됐죠? 그 다음 6분의 1이 아닌데 2인데 잘못 썼어요. 미안. 2예요. 0에서 2까지. 자, 그 다음 2에서부터 4까지 대입하면은 3분의 1 나온다. 3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직선 그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문제. 여기 다 더하면 몇 나온다? 1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1 나오는 거 맞아요? 1 나오는 거 확인돼요? 되죠? 실제로 넓이 구해보면 1 나오죠? 안 나오니? 나오죠? 자, 0에서 3까지. 그럼 0에서 3까지면 어디야? 0에서부터 3까지. 3 여기 있겠지. 3 여기까지. 어디 넓이 구해라? 여기 넓이 구해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더한 값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앞에 삼각형 3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여기 넓이 몇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죠? 3분의 1이네요. 이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이다? 3분의 2. 요렇게. 요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함수가 연속으로 나왔어.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보고 적분해서 넓이를 찾고 있고요. 적분 굳이 하지 않고요.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으로 나왔을 땐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눈 아파.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규분포.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정규분포는 뭐냐면 그 연속되는 확률 변수 x를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얘를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이 조금 어려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기원으로 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뭐 윷놀이 같은 거 하잖아. 윷놀이 같은 거. 윷놀이 했을 때 뭐 도가 나올 확률, 개가 나올 확률, 뭐 윷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다. 근데 윷이 지금 우리는 4개를 던지잖아. 윷놀이 할 때. 그지? 근데 이거를 막 늘려보는 거야. 100개, 1000개씩 막 늘려봤어. 그랬을 때 도개, 걸륨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개수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률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규칙이 없을까를 생각해보다 나온 게 이항 정리의 개념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온 게 독립시행에서의 그 확률을 찾는 방법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이항 분포의 개념이 나왔어요. 이항 분포를 가지고서 정규 분포와 같이 엮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데 그때 나오는 식 요거 보세요. fx는 표현되어 있죠. 요 식. 자, 어느 교재를 보거나 어느 책을 보거나 교과서를 봐도 이 식은 항상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있는 식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문자들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요런 식을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를 때 우리는 정규분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통계적 자료들은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일단 알고 들어갈게요. 정규분포 n이라는 표현. 이게 내추럴 뭐 그거 앞글자에서 n이에요. 내추럴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 자, 여기서 m은요 평균을 말하고요. 뒤에 보시면 시그마 제곱 있죠? 얘는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분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 얘 같은 경우는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대칭형 종 모양을 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대칭형 종 모양을 띄고 있고요. 항상 모든 변량들은 평균 중심에 몰려 있을 겁니다. 평균이 바로 대표값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x가 m에서의 최대값, 평균의 가장 많은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과 멀어질수록 점점점 나올 확률들은 희박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되겠어요. x축이랑 만나지도 않습니다. x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계속 가까워만 질 뿐이지 만나진 않아 해서 점근선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뭐 변곡점이라는 표현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미적분 2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고,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된다. 얘는 뭐 때문에? 전체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x가 속한 확률은요 해당 구간의 넓이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다시 말해서 좌우로는 이동하지만 그 위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일정하되 표준 편차가 작아지거나 혹은 커지면요. 곡선의 모양이 높아지거나 줄어든다라는 표현.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9번과 10번에서 하고 있어요. 정규 분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 이항 분포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정규 분포로 이끌어지는데요. 이끌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통계학적 자료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로 나타낼 수 있고, 그 특징은 평균이랑 가장 가까운 값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확률은 평균과 가장 가까울 때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평균과 멀어질수록 나오기 희박해지겠죠. 라는 표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그 9번, 10번 그 표현들, 그리고 좌우로 이동했을 때 표현들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규 분포가 되고요. 정규 분포의 성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평균 M에서 왼쪽으로 알파를 뺐을 때, 오른쪽으로 알파를 뺐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한쪽의 넓이만 구한 다음 곱하기 2를 해줘도 무관하다라는 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걸 갖고서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뒤에서 표를 좀 더 보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0.5, 0.5. 확률이 둘 다 0.5, 0.5로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이용해서 바꾸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 중심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정규분포를 가지고서 이번에 뭐 하냐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데요. 표준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 그 얘기는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각각인 모든 정규 분포표를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은 평균과 똑같은 표준 편차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값이 이루고 있는 그 확률 혹은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연습을 간단하게 한두 개 하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0페이지로 먼저 가보시면요. 네? 기환이 강한 것 같아요. 뭐지? 무한도전 어떤 노래 부르는 거지 않나요? 진짜 평창? 네. 무한도전 보러 갔다고? 네. 그거 정확히 가사 있었는데 왜? 누구랑? 네? 누구랑? 저희 반에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오늘이야 그게? 내일 근데 왜 오늘 가? 그게 무한도전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유도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미쳤다 진짜. TV로 시원하게 보면 되는 걸.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때 다음이 최대가 되는 실수 t의 값을 구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누구냐면 10이야. 표준 편차가 몇이다?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종 모양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종 모양을 딱 그려놓으시고요. 한 가운데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평균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됐어요? 무조건 요 그림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정규 분포 바꾸면. 바꾸는 과정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확률이죠. 변수 x가 누구냐면 t 빼기 4하고 t 플러스 6이래. t 빼기 4와 t 플러스 6. 요 확률이 최대가 되고 싶어. 다시 말하면 t 빼기 4와 t 빼기 6은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t 빼기 4. 여기가 t 빼기 6이라면 이때 t 플러스 6이죠. t 플러스 6이라면 이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이게 확률의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는데 평균이 10이죠. 여기 t 빼기 4가 여기, t 플러스 6이 여기 있다. 여기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 어떻게 돼?
t-4와 t-6의 한가운데 10이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t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 요 문제가 바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 나오면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린 후에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t-4하고 t 플러스 6의 한가운데 10이 있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몇 나와야 돼? 한가운데 지점 10이 나와야 된다라는 표현. 해서 이 t 플러스 2는요 20과 같다라는 거죠. t 플러스 1은 10, t는요 9가 되겠습니다. 해서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됐죠? 정규분포라는 표현이 나왔다. 항상 이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인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됐죠?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 돼요. 또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더한 값. 여기 볼게요. 변수가 6보다 클 때와 변수가 14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을 때 14보다 클 때 확률이 같아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종 모양을 그리고 있을 거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평균 A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겁니다. 근데 6보다 작았을 때의 확률과 14보다 컸을 때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6보다 작을 때 요 밑에 확률과 14보다 클 때 요 오른쪽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 그럼 6과 14의 한가운데 바로 뭐가 있다? 평균이 있다. A는 몇이에요? 10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냥 종 모양 그래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자는 거야. 요런 그래프를 만족시키는 것도 우린 전부 다 정규 분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하는 모양을 우린 정규 분포다라고 표현을 해. 여기 보실게요. 분산이죠? 분산입니다. 9분의 1 x 나와 있네요. 자, 9분의 1 x의 분산이 4가 된대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보세요. vx. 변수 x의 분산 누군지 모르죠. 근데 9분의 1을 곱한 변수 x의 분산은 4가 나왔어. 그럼 원래 있던 분산 누구? b제곱이죠. b제곱. 됐죠? 앞에 있는 게 평균, 뒤에 있는 게 분산이에요. 자, b제곱이 원래 분산이었습니다. x에다 누구 곱했어요 지금? 9분의 1 곱했죠? 맞아? 그럼 원래 있던 x에서 분산에다 누구 곱해주면 될까? 제곱값 81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81분의 b제곱과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곱하시면요 b제곱은 324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18의 제곱이네요. 됐지? 해서 b값은 몇이다? 1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자, 지금 했던 요 얘기는 여기서 나온 거야. ax 플러스 b 이거의 평균 분산 구하기. 앞에서 했던 거 x의 평균 분산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 여기서 해석이 된 겁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라는 거. 자, 또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이 각 구간 x에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아요. 그림 잘 보세요.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제2외국어 점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76이고 분산이 8제곱이에요. 표준 편차가 8이라는 겁니다. 이때 한 명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 점수가 6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평균이 몇이냐면 76. 얘가 76이야. 됐죠? 자, 여기 n-시그마 하나 표현되어 있죠. 이거 뭐야? 평균에서 시그마 표준 편차 하나 뺀 값이죠. 그럼 몇이에요? 78을 하나 뺐으니까 몇이냐? 70이 아니구나. 68이 되겠네요. 요렇게 시그마 하나 더 뺐지. 편차 하나 더 뺐죠.
그러면 60 되겠죠. 요렇게 60점 이하일 확률, 여기 확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 확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0.689, 여기서 여기까지 0.954, 여기서 여기까지 0.997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54를 갖는데 확률로, 이 표현이야. 요 부분 여기 다 칠하면 넓이 값이 0.954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절반만 칠하면 몇일까요? 평균 기준으로 대칭인 그림이죠. 이거의 절반이네요. 그럼 몇이야? 0.477이 되겠죠. 됐지? 요 빨간 부분이 0.477입니다. 그 다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 전체의 넓이는 몇일까요? 0.5겠죠? 자, 둘이 더하면 0.977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요 검은색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죠.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0.023이 되겠네. 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60점 이하인 친구의 확률이 되겠죠. 0.023. 요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은 요 넓이, 요 구간까지의 넓이를 의미해요. 전체 확률 1에서 1로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들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요렇게 힌트를 다 주고 있죠. 0.023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 문제 보면서 해석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자, 그 다음 또 문제. 확률 변수에 Z가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49페이지.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m,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아이고, 올라와, 내려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과정, 이걸 우리는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화할 겁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평균이 m이었다. 자, 보세요. 평균이 m이었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보세요. 분산이 바뀔 겁니다. 0에서 시그마 제곱에서 1로 바뀔 거야. 분산이. 됐어? 그러면 요 x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얘가 1로 바뀔까요? 시그마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뭐 할 거냐면 시그마를 나눠줄 거야. 요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분산이 1로 바뀌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나눴다 이 개념 들어와야 되겠죠. 됐죠? 그럼 봐봐. 평균이 m이었어요. 시그마를 나눴어. 그럼 평균 뭐가 돼? 평균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평균 원래 m이었는데 x일 때 평균이 m이었어. 근데 시그마분의 x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 뭐가 돼요 여기서? 시그마분의 m 되는 거죠. 맞아? 내가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시그마분의 m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빼기 m이 하나 붙으면 되겠네.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m 붙일게요. 3포도 개념에서는 더하기 빼는 게 의미가 없어. 더하고 빼는 게. 왜? 별량들이 떨어진 간격,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 혹은 나누기만 영향을 줬고요. 더하기 빼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이 x를 요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꾸는 표준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네요. 변수를 어떻게 바꾼다? 요렇게 시그마를 나누고 평균을 나누자. 평균을 빼자. 그러면 이게 바로 표준화로 바꾸는 과정. 표준화가 뭐야? 평균을 0, 분산을 1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를 왜 바꾸느냐? 평균과 분산이 다른 정규 분포는 우리가 어떤 값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계산하기도 힘들고. 근데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꿔놓은 저 표준 정규 분포는 교재 맨 뒤에 보시면 표를 만들어 놨어. 제곱근 표처럼, 삼각함수 표처럼.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를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버팅 시키는 거죠. 표준화 시키는 방법. 강원도가 때문에 표준 편차를 나누고 평균을 빼서 표준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표준화 시키는 과정. 아 조용히 해. 자 그러면 보던 문제 계속 가볼게요. 4번 보십니다. 자 확률 변수 Z가 있는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0, 분산 1, 표준 편차 1. 이때 확률 다음 값을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평균이 0이니까 요 한가운데 여기가 0이라는 거야. 됐어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가 0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뭘 구해야 하래? 0.75 0보다 오른쪽 여기 있겠죠? 0.75 보다 클 때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그게 바로 확률을 구해라. 같은 때. 됐어요? 구해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 줬어. 0보다 크고 4.7, 0.4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돼. 그리고 0보다 크고 0.7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거래요. 자, 이거 쓰면 되겠죠. 요거 쓰면 되겠지. 잘 봐. 0보다 크고 0.75보다 작을 때 요 구간의 넓이가 아이고 색칠 같은 걸로 했네. 요 구간의 넓이가 몇이다? 0.2754다. 0.2734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만 구하면 돼? 0.75보다 오른쪽 클 때만 구하면 되죠. 자, 전체 넓이 다 더하면 몇 나와? 1입니다. 그럼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는 몇이에요? 0.5겠죠. 마찬가지 여기 넓이도 0.5가 될 거야. 거기에서 요 파란 부분 0.2734를 빼면 어디만 남겠어? 여기 넓이만 남겠죠.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는 거예요. 표준화로 바꿔서 0.5에서 0.2734를 뺀 값. 요렇게요. 자, 실제로 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인가요? 6 2번 2.0 됐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정규 분포 뭐냐?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종 모양, 대칭형인 형태. 그거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문제에서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만 보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 구하는 방법, 뭐 식을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뭐로 하냐? 표준화해서 바꾼다는 거. 표준화는 뭐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표준화 바꿀 때 쓰는 요령은 요거예요. 평균이 x의 평균 x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을 때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 바꾸는 방법. 평균이 m이었습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 x를 어떻게 바꿔주면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어떤 애 대입하면 돼? 시그마분의 x 빼기 m. 시그마에서 변수 빼기 평균 해준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는 방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5번 가볼게요. 변수 보시면 마찬가지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르네요. 각각 다른 함수죠. 다른 그래프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가 서로 달라.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표준화야.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x는요 정규분포 12,5제곱,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내가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뭐 해주면 될까? 표준 편차를 나누고요. 표준 편차 나누고요. 표준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표준 편차를 나누고요. 변수 x에다가 평균 12를 빼면 되겠죠. 됐죠? 됐어? 그럼 표준화가 되는 거겠지. 마찬가지 y라는 애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이 6이고요. 분산이 2제곱이 돼요. 표준 편차가 2라는 거죠. 얘도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겠죠. 뭐 하면 돼요? 분산 나누고요. 그 다음 뭐 한다?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px 요거 밖에 여기다 얘를 바로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5z는 x 빼기 12니까요. 넘어가서 5z 플러스 12가 x가 되네요. 됐지? 자,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p 5z 플러스 12 얘가 k보다 클 때 요렇게 됐죠? z라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y도 마찬가지죠. 바꿀 수 있겠죠. 표준화 해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2z y 빼기 6 y는요 2z 플러스 6 되겠죠.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y 대신에 표준화해서 같은 문자로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2z 플러스 6 마이너스 k 요렇게요. 둘이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야. 표준화했습니다.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보다 k가 뭐야 이거 괜히 정리했네. 자, 넘어갈게요. 5z k 빼기 12 그럼 z는 5분의 k 빼기 12 이렇게요. 미안합니다. 아, 얘 때문에? 미안해요.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그다음 여기 마찬가지 넘어가서 2z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z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두 개. z가 어떤 애냐면 5분의 k 빼기 12보다 클 때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 그럼 결론 이거잖아. 여기보다 클 때랑 여기보다 작을 때 둘이 어떻다? 같다. 됐어요? 그럼 여기 오는 애가 누구였냐? 5분의 k 빼기 12고 여기 오는 애 누구야?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죠.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됐어요? 둘이 같다고. 그 얘기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표준 정규 분포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은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양수죠? 5분의 k 빼기 12하고 여기 음수니까 부호 바꿨어야 돼. 2분의 그냥 쓰나요? 뭐였지? 부호를 바꿨어? 그냥 써? 잠깐만. 부호 바꿔. 어디요? 잠깐만. 문제 다시 볼게요. x가 k보다 크다.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빼기 6. 음수. 미안. 맞죠? 둘이 같다고 놓으시면 되겠죠? 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해서 통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를 곱하면요. 2K 빼기 24. 마이너스 5K 빼기 30. 해서 넘어가면 7K. 넘어가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로 썼잖아. 그지?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야만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니까 넓이가 같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다고 놓는 게 맞지.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넘어가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6.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럼 길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라고 얘기하지. 더해서 영어로 해요. 더해서 0으로 가? 아닌데? 더해서 0으로 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 A니까 둘이 같다고 나야 되나? 헷갈려요. 다시 2랑 마이너스 2를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둘이 더하던가 아니면 넘겨요. 잠깐만 5분의 K 빼기 12가 양수야. 2분의 마이너스 K 빼기 6이 음수야. 둘이 같다고 놓으면 양수 음수. 부호가 반대구나. 빼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 부호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네. 헷갈리더라고. 자, 다시 쓸게요. 이 부분. 부호 바꿔야 됩니다. 부호 바꿔서 쓸게요. 경 같은 거 그리. 2분의 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부호 바꿔서. 미안합니다. 자, 둘이 갖다로 놓고 정리하시면요. 2K 빼기 24는 5K 플러스 30 되겠죠? 자, 넘어가서 3K. 넘어가면 마이너스 56, 54. 좀 이상해 내가 요즘에. 자, K는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라는 거. 미안해요. 계산해 주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부호 바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표준화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자, 부호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왜 표준화 시키냐면은 처음에 있는 정규분포하고 두 번째 있는 정규분포 그래프가 모양이 많이 달라.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다르니까 이런 볼륨감이라든가 평균의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똑같은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이 똑같게. 그럼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 상에 그릴 수 있겠지 해서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처음에 있는 X와 Y 얘네 둘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같은 그래프 상에다 놓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 정리가 바로 되니까.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 표준화하는 요령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 키하고 몸무게 비교했을 때랑 미국 애들 키하고 몸무게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키가 170이면은 작은 편은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 170이면은 작은 건가?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 중에, 축구 선수들 중에 키를 비교했을 때, 그죠? 농구 선수 중에 키가 180이다.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일반 축구 선수라든가 일반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봤을 때 180이면 큰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똑같은 환경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 표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요. 그때 x가 2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합시다 남아있죠. 자, 정규분포 따릅니다. 평균 27, 표준편차 4예요. 정규분포 따른다라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항상 종 모양. 요 가운데가 몇이다? 평균 27이다라는 거. 자, 변수 x가 21보다 작다는 얘기는 21은 어디 있겠어?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여기 넓이 구하시오 문제죠? 됐어요?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처럼 종 모양을 그려지고 좌우 대칭이니까요. 27보다 왼쪽 요 부분 전체 넓이 다 더하면 0.5, 오른쪽 다 더해도 0.5인 거야. 여기서 문제. 표준 정규분포죠. 그럼 얘를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변수 x가 있습니다만 변수 x를 어떻게 바꿔야지 표준화할 수 있을까?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죠.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식을 막 대칭이동, 평행이동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행이동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꿔줄게요. 자, 그럼 여기는 요 21이라는 애 있지. 얘는 표준화시키면 어떤 문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 21 여기다 넣을게요. 4분의 21 마이너스 27. 몇이에요? 4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표준화해서 정리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렸을 때 마찬가지 계속 종 모양인데 평균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27은 표준화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는 이쯤에 있겠지. 0보다 왼쪽에. 여기 넓이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일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 그럼 여기는 21이 뭐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정규분포 입장으로 봤을 때. 표준 정규분포로 봤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가 주어져 있다. 0에서부터 Z가 1.5일 때. 그럼 봐봐. 문제에서 준 건 이거야. 0에서부터 1.5까지 여기 넓이가 몇이다? 0.433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였죠. 그럼 여기 넓이도 몇이다? 0.433이다. 그럼 왼쪽 0보다 왼쪽 전체 넓이 몇이었어요? 0.5였죠? 거기서 얘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 x가 2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뺀 값,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 6, 0 이렇게 되나요? 0.06681번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이 자기 마음대로, 표준편차도 마음대로 그래프가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로 전부 다 바꿔서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 표를 이용해서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요거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볼게요. 7번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때 y는 2x 빼기 1이래요. 여기 보세요. y가 어떨 때? 89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합시다. 나와있죠. 그럼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y가 89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2x 빼기 1이 89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확률이냐? 이 x가 9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다시 말하면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겁니다. 됐죠? 왜 x로 바꿨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정규 분포인데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다라는 표현. 그럼 x가 어떨 때 49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 구합시다. 정규 분포니까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형 종 모양을 그려놓을게요. 여기 한가운데 평균이 바로 50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5보다 작거나 같다. 45 이쯤에 있겠죠? 작거나 같다. 여기 평균 구해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함수 그래프식을 모르잖아. 그래서 뭐 한다? 표준화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린 이 45를 봐야 되겠지. 뭐 해주면 돼요? 45에서 평균 빼주고요. 분산,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몇이에요? 10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야. 됐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표준화해서. 그럼 어디 구하면 돼?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때만 구하면 되겠죠. 자, 문제도 좋습니다. 0.5일 때 0.1915 여기까지 딱 봐서 0.5일 때 여기 넓이가 0.1915네요. 그럼 여기 넓이도 마찬가지 0.1915죠? 자, 절반만 보시죠. 0.5에서 0.1915 뺀 값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자, 5, 8, 0, 3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표준화해서 바꿔주는 문제.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표준화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그 확률 값이 몇을 갖는지를 몰라. 표준화 했을 때만 알고 있어. 그래서 표준화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화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2번도 다시 볼게요. 자, 변수 z가 표준 정규를 따를 때 그때 만족하는 A, B의 합을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번엔 표준 정규 분포를 줬네요.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거 볼게요. Z가 A보다 작을 때 0.841이죠. 0.841이지. 그럼 A가 어디 있을까?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다 더했더니 몇 나왔다? 0.8412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거.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절대값 Z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9544. 이거는요. Z라는 애가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에 있을 때 그때 0.9544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1번만 보고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색칠된 부분이 0.8413이죠. 그러면 여기 넓이 몇일까요? 전체 다 더하면 확률 1이니까 1에서 얘 빼면 0.1 5 87 요렇게 요 부분 넓이.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넓이 몇일까? 0.5에서 얘 빼면 되는 거죠? 절반이니까. 그럼 0.5에서 뺄게. 뺍니다. 3143 0.3143 됐죠? 자, 여기 넓이 몇이야? 0.3143 보이네요. 그럼 여기 몇이다? A가 1이다 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B에서 B까지가 0.9544죠? 여기다 다시 그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평균 0. 자, 여기가 B,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여기 넓이가 몇이다? 다 더해서 0.9544.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형이지. 그럼 이거 절반 넓이는 몇이냐? 2 나누면 되겠죠?
0.477이네요. 됐어요? 그럼 b는 몇이다? 여기 있네요. 2가 되겠죠. 됐지? 0에서 2까지. 이게 두 개 있으니까 0.9544 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준화 이용해서 바꾸는 과정. 자, A 값이 1이었고 B 값이 2였네요. 더해서 3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표준화해서 바꾸는 문제. 다시 또 볼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 시험 평균 점수가 500점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한 명을 선택했는데 시험 점수가 49.5 이상이고 500점 이하일 확률을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험 때 내가 성적표 갖고 해갖고 평균 몇 점이고 표준 편차 몇 점이고 입력한 다음에 니네 점수 딱 넣으면은 몇 퍼센트 나오고 그럼 등급이 예상 등급 몇 등급 나오고 이런 거 막 계산해 줬을 거야.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이거 보고. 이거 계산해서 얘기한 거야. 표준화 한 다음에 정규 분포에 넣어서 퍼센트로 본 겁니다. 이 과정이었어요. 별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500점. 어떻게 시험 점수 평균이 500점이지?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서 정규 분포 누구? 평균이 500이고요. 표준 편차 25니까 분산은 25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정규 분포 쓰는 표현. 한 학생의 시험 점수가 475점 이상 550점 이하. 그럼 어떤 아이가 475점 이상이고 550 이하일 이때 확률을 구해줘 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죠. 그지? 그럼 얘를 뭐 할 거냐면 표준화 할 거야. 표준화 할게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서 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해 줄게.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누구를 빼?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게 표준화하는 과정.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바꾸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475에서 500을 뺄게요. 몇 나와요? 마이너스 25. 얘를 25로 나눴습니다. 이게 표준화하는 과정이죠. 요렇게. Z로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 550에서 500을 뺄게 50이죠? 그거를 25로 나눠. 이게 표준화하는 과정. 얘 값을 구하자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변수 x일 때 변수를 Z로 바꿔서 표준화로 바꿔서. 그러면 마이너스 1, Z, 2가 되겠죠? 이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자, 평균이 0일 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여기까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더해주자. 이렇게 되겠죠? 자, 대칭형인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누구와 같다? 0에서 1까지 넓이랑 같죠? 자, 이쪽 넓이 0.3413. 0에서 2, 여기 넓이 몇이다? 0에서 2까지 넓이 나와 있죠? 0.4772. 둘이 더한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표준화했을 때 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0.5818. 0.8185. 2번 되겠죠. 이런 문제들.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거.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를 이용해서 10번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표준화 바꿔주는 과정.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모든 변수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평균 0만 들고 표준 편차 1만 들었더라, 분산 1만 들었더라. 여기서 나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푸셔야 돼요. X가 누구야 지금? X 15Z 더하기 10. 10번 문제지? 요거 찾을 겁니다. 요 부분.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요 부분 찾을 거예요. 여기 확률을 찾으면 돼. 그럼 전체 300명이니까 여기 확률에다 곱하기 300 하면 해당되는 학생 수가 나오겠지? 그지? 요 부분 이해돼요? 요 부분 이해돼요? 지금 말한 거?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야. 여기 확률을 구해. 그 다음 300을 곱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되겠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표준화하죠. 평균 0. 그거 85. 다시 한번 P 어떤 거 구할 거냐?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할 거야.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15네요. 분산 나누죠. 몇이야? 1이네요. 그럼 뭐 구하는 것이야? 1보다 클 때 요거 구하셔가 되는 거네. 됐지? 여기서 여기까지 0.34래. 여기가 0.34야. 여기는 몇이에요? 0.16이죠. 더하면 0.5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누구 곱해? 300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48 되겠다.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런 문제들 정규분포 보고서 표준 정규로 바꾸는 거. 바꾸는 이유는 바꿔야만 우리가 값을 알아. 됐어요? 바꿔야만 값을 알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표준으로 바꿨을 때, 표준화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값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각 이런 것들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평균 표준 편차 구하고 이 확률 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표준화해서 바꾼다는 거. 요렇게요. 자, 11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11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요. 니네가, 니가, 너. 평상 간다며. 평상 간다며. 얼마 안 했어요? 무슨 친해? 그럴 리가 있지. pen 뭐 아, 그건 나 저장했어. 봐봐. 아, 보면 알지. 보면 알지.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카톡했어. 아 여기. 야, 나 지금 강원도야. 야, 나 지금 강원도야. 여행 왔어. 야, 여기가 강원도야? 어? 아니 군인만 속이려고 했죠. 여기가 강원도냐고. 어? 너 강원도라고 한 거 아니냐? 어?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보셔야 됩니다. 900명을 뽑는데 600명 응시했지. 90명을 뽑는데 600명이 응시했죠. 합격률 몇이야? 600분의 90이죠. 이건가요? 20분의 3? 100분율로 하면요 100분의 15, 0.15죠. 자,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했잖아. 얘들 정규분포 이렇게 따를 거야. 합격하려면 몇 프로? 0.15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상위, 하위. 상위. 그래야 합격이죠. 그럼 여기 평균 몇이니 지금? 60이었죠.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여기가 몇이야? 0.15인 거야. 됐어? 이때 뭐 하는 거니 지금? 합격자의 최저 점수죠? 얘를 x라고 넣을게요. 됐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px를 구합시다. 뭐 이거네요. 됐지? 자, 얘가 0.15입니다. 그럼 여기는 넓이 몇이 이게? 0.35가 되나요? 이렇게 0.35 대충 쓱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몇이에요? 1.04. 그럼 봐봐. 이거를 표준화로 바꿨을 때, 표준화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보고 얘가 0.1 아니죠? 여기가 0.15라고 보면 여기가 뭐가 된다? 표준화하면 1.04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x를 표준화하면 뭐 나온다? 1.04가 나온다라는 표현이네요. 되니? 다시 여기는 이 x를 표준화하면 뭐가 돼? 1.04가 나와야 돼 라는 말이잖아. 이 x를 표준화합니다. x 표준화 어떻게 해요? 평균 뺀 다음에 표준편차 4로 나누죠. 이게 몇 나온다? 1.04 나온다. 이 표현인 거지. 됐어요? 4를 곱하면요 4.16 이렇게 되겠지. x는요 64.16이 되겠습니다. 됐죠?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64점이 되겠죠. 아주 인명 지랄 떨어야 그냥. 왜?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를 보고서 표준으로 바꾸는 거, 표준을 보고서 정규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표준화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규분포를 처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식이라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규분포라는 표현이 나오면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